자, 이제 우리가 법지문 볼 텐데요. 법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리만 잘하면 쉽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습관들 잊어버리지 말고 꼭 훈련하면 예비 고3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첫 문장 딱 보는 순간 요건과 효과 이게 바로 법령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뭐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1, 2 적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언제나 1, 2 하나의 뜻만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나? 자, 법조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일의적으로 쓰이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가? 이유네요, 이유.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지 몰라, 뜻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게 불확정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민법이 뭔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그럼 앞으로 중심화되는 불확정 개념이네. 그럼 불확정 개념이란 사항이 다를 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이겠네. 그럼 요 사례로 이렇게 사용된 예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뭐뭐 해당되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건이죠.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게 효과겠죠. 라는 조문을 둘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하다는 경우를 법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재량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감액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그래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근데 불확정 개념으로서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맨 마지막 단락을 잘 봐라. 언제나 맨 마지막 단락이 본문의 내용의 전개를 알려준다. 글쓰기 이론 중에 그리고 체인의 글읽기 이론 중에 서론에서 끝부분을 보면 앞으로 본문에 전개될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는데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한 부분이고 또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도 위약금으로서 범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해석해야 될지 모른다. 위약금이라는 것이 불확정인 개념이다. 상황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얘는 이렇게도 된다는 거지.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위약금이 불확정 개념일 때는 보통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달아진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은 이거를 둘 중에 뭔지를 증명되지 못한다면 성격이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에 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법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글로 이해하세요. 글로. 앞으로 계속 이 둘을 얘기하는 거야. 둘을 얘기하는데 두 개 중에서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이야. 근데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일단 얘로 가자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 가는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지금 위약금, 불확정 개념으로서의 위약금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이런 거 좀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무자 나오면 채권자. 그러면 우리가 채노가 법준 읽을 때 X와의 관계 정리해라 나오면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 그러면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나 보죠.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X를, 나 손해본 게 얼마예요? 그럼 손해 X를 증명,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 얘가 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해야 그 X만큼, 손해 X를 증명해야 X만큼이 이퀄 손해배상금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손해배상금이 바로 X만큼이야. 손해봤다고 하는. 그러나 이거 잘 봐야지. 빠트가 있어. 정리만 잘하면 돼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이제 우리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정해져 있었어. 손해배상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 X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증명해야지만이 증명한 X만큼 이걸 받는다. 그럼 이 말의 전제는 뭐하지 않은 거네. 이럴 때는 손해배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X를 증명해야 X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트 손해배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논리 그대로죠. 증명할 필요도, 손해 X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증명하지 않고도, 자,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인 만큼 손해배상,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이 이퀄 금액이 이퀄 얼마만큼이냐면 미리 예정된 배상 예정 금액하고 똑같다는 거지. 너 원래 손해 끼치면 500만 원 하기로 예정을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실제로 500만 원 손해봤어. 이거 증명 안 해도 야 500만 원 내놔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구조, 이게 이해가 아니고 논리구조. 잠깐 글을 좀 잘 못 썼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먼저 손해 예상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한 X가 손해배상금이 된다. 하지만 똑같이 원래 이자로 이렇게 와서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금 미리 맞는 손해배상금 배상 예정금이다. 요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좀 글을 좀 출제원들은 글을 잘 썼으면 좋았는데 이런 게 논리인데 이런 게 좀 아쉽죠. 배상이, 근데 이 말이 없었단 말이야. 이 말이 써줬어야 되는데 예정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이런 게 얼마나 글이 쉬워요. 증명을 꼭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손해 증명 금액이 이퀄 손해배상 금액이다. 논리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이럴 경우 무조건 손해 X가 얼마, 손해 X가 쉽게 말하면 손해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손해가 100만 원이야. 근데 원래 배상 예정금은 90만 원이야. 그러면 90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지 100만 원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앞에 순서에서 결국은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걸로 해석을 할 거냐, 이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고 위약금이 위약벌로 볼 거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의 첫 번째는 글을 잘 못 썼어요. 조금 아쉬워요. 첫 번째 이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바라볼 때는, 해석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고, 위약금을 위약벌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글을 써야 되거든요.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 이런 거 잘 봐야 돼.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 위약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요.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니까 여기는 범주가 뭐 할 수 있다야. 법원 감액이 가능하다죠. 여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을 안 썼지만 달리라는 말 때문에 다시 정리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이거 정리 안 하면 짧지만 복잡하거든요. 근데 정리하면 단순해요. 서론에서 말한 두 가지. 하나는 손해배상 예정. 하나는 유약벌.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일 때는 다시 두 가지. 예정돼 있을 때와 예정돼 있지 않을 때와 일 때. 다시 유약벌일 때. 일 때는 법원 감액이 없다. 새로 추가되는 거 이건 법원 감액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X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위약금 플러스 손해 X만큼 이퀄 손해배상금도 이런 게 중요하죠. 금도니까 제가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럼 위약벌이라고 해석이 되면 위약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손해 X만큼의 손해배상금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를 특별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큰 틀에서 이게 잘 못 썼지만 글을 손해배상 예정의 큰 두 가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과 다른 유약벌로서의 이거 둘의 큰 또 차이는 법원 감액 가능하지 않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눈을 옆에다가 정리해 놨으면 쉬운 거고요. 저는 이제 또 지워가지고 또 가물가물 하겠네요. 저도 지우면 잘 못 풀거든요. 자,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앞에는 민법이었단 말이죠. 이 사례가 개인 간의 관계인 채무자, 채권자인 민법에서 이렇게 적용했고, 그럼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이제 불확정 개념으로서 이것이 민법에서 큰 틀에 이게 자꾸 구조가 보여야 돼. 민법에서 다시 배상 예정과 위약벌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도 예정되어 없을 때와 예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위약벌일 때 위약금 플러스 여기에 배상금까지.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 여기는 감액할 수 없음 이렇게 논리구조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이제 행정법이겠죠. 이렇게. 그럼 또 얘네 둘은 큰 틀에서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이게 논리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장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 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자꾸 정리하다 보면 문제가 쉽게 풀 수 있고 문제는 뻔히 이들 간에 비교되는 부분들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야기보다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의 힘이에요. 논리적 정리의 힘. 자,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구별한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요거죠. 효과로서 행정이 반드시 해야 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그럼 반드시. 그러면 행정법령 중에 이런 기속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효과는 반드시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죠. 된다. 그리고 반면 나왔어요. 그럼 반면이 나오면은 요거죠. 논리상 반드시가 아닌 거죠. 이제 선택인 거죠.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면 반면 변매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요건이 충족 똑같은데 효과 나왔단 말이에요. 그 효과는 선택이겠죠. 충족되더라도 효과인 행정작용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졌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다. 그래서 여기가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것은 선택, 다시 말하면 동의어 재량이 됐죠.
반드시가 아닌 거죠. 이렇게 논리 구조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재밌죠, 이런 것들은. 정리만 잘하면 딱딱 똑같은 범주인데 똑같은데 이거 반드시 여기서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이 법령에서 불확정된 의미 사용되는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작용이다. 그러면 지금 핵심은 불확정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확정 개념 중에서도 이게 사용되었을 때 대부분은 뭐로 간다? 재량행위로 간다. 대부분은 그렇다. 예외적으로가 뭐고? 기속이다 라는 거지. 대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두 개죠. 앞에서도 대상 예정, 뒤 밑에는 뭐 이약 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도 이해하고 이제 가면 됩니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재량할 수 있는 재량 준칙이 있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에서 선택을 못한다는 거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그냥 한다. 그게 곧 평등원칙이다. 자, 재량인데 우리가 법주문으로부터 꼭 예를 보라 그러는 거야. 예, 꼭 보라 그랬어. 다만 예외적으로 이 재량을 하되 그것이 행정작용이 특정 상황에서 똑같은 게 반복됐어.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관행으로 굳었어. 근데 그렇다면 노고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반드시 동일한 행정 효과를 해야 돼. 실행해야 돼. 그때 이때는 이제 재량이 사라지는 거지. 그것이 재량이 사라진 것을 평등원칙이라고 한다. 똑같이 똑같은 요건이면 이렇게 살짝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속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량 준칙 벌써 끝났어요? 질문이 쉽네. 그러면 기억 재량 준칙부터 한번 해볼까요? 재량 준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돼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이리적 이거하고는 연관이 안 돼요.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재량 준칙과 기속행위는 달라요. 기속행위는 요건대로 이렇게 하는 거 반드시 하는 거고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 내용대로 정해져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근데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이 선례라는 게 특정 요건이 여기에 이거 핵심 이거잖아요. 이거 결국 이건 거잖아요. 반복된 건데 그게 없어.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동일한 요건일지라도 동일한 행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 행정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재량 준칙으로 했을 때 뭔가를 반복되고 그것이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행정, 동일한 재량을 해야 되는데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지멋대로 하지 않는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선례가 없다면 자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어.
그럼 선례가 없다라는 말은 반복되는 것들, 이 재량 요건에 맞는 것들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 아닌 거지. 그러면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선례가 없던, 동일한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이것이 반복된 선행, 선례, 이거 관행,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있을 때 동일한 조건인데 앞에 요 부분은 이거 선례가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있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시죠.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자,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고, 그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러면 을이 채권자인가 보죠. 얘가 손해는 80. 이 조건에서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그러면 위약금 약정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단 말하고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서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그러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예요. 약정이 있는 거고 손해배상 예정 금액이 있는 거고 그게 100인 거예요. 위약금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근데 이 위약금 있는데 이것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 벌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모를 때,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요걸로 간다고 했죠. 다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약정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건 거예요. 위약금 성격이 요거는 근데 이 중에서 위약 벌인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차이점인지 알겠죠? 없는 경우 예정액이 둘 다 나다는 있는 경우 다시 둘의 차이점은 나는 뭐로 보면 되고 손해배상 예정설, 다는 뭐로 보고 위약 벌로 보면 되겠죠. 가에서 봅시다. 맞죠? 적절한 거죠.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면 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손해배상액만큼 손해배상 받을 수, 손해액수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한다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법원은 감액할 수 있고 또 80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가 안 되죠. 손해를 증명해야 가는 약정액이 없기 때문에.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됐습니다.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된다. 이때 100은 이제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손해를 증명했어. 그럼 수임을 증명했는데 나에서는 약정 금액이 있어. 그럼 약정 금액이 100이야. 그럼 약정 금액 100을 우리는 손해배상 예정, 나는 요거니까 예정액 이퀄 요걸로 지급해야 된다.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증명하지 못해도 돼요. 약정금이 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100 증명 못해도 100을 지급해야 돼. 요거니까.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법원은 감액할 수 있다.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다의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왜 180이냐면 얘 약정 금액이 있어요. 100.
그리고 손해가 80이미 증명됐으면 손해배상 금액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다. 그게 180 받는 거죠. 근데 법원은 감액할 수 없다죠. 다 해서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의뢰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은 감액할 수 없다. 자,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한 100이죠. 100. 갑이 의뢰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80이 아닌 거죠. 그리고 법원은 감액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평등히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준수하라. 지켜라. 된 것이죠. 13번은 5번 됐습니다. 잠시 후에